이번 한국과 브라질 16강전에서 벤투 감독이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4-2-3-1이 아닌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손흥민과 조규성의 투톱을 중심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중원 구성도 황희찬,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을 투입하며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벤투호는 지난 6월 A매치에서도 1대5 대패를 당했고 이것이 독한 예방주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전술의 문제가 아닌 개인 기량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반 7분 우측면을 허문 하피냐가 반대편을 보고 패스를 연결했고 이것을 비니시우스가 잡아 정교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한 골을 더 허용했습니다. 전반 12분 정우영이 히샬리송에게 파울을 범해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키커로 나선 네이마르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한국이 반격했습니다. 전반 16분 황희찬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며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알리송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혔습니다. 이어 전반 25분에는 황희찬이 먼 거리에서 기습적인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 29분 브라질이 환상적인 패스워크로 추가골을 만들었습니다. 실바가 감각적인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쇄도하던 히샬리송이 잡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전반 36분 좌측면을 허문 비니시우스의 크로스를 파케타가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브라질은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하며 찬스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국은 강한 압박을 시도했지만 브라질의 수비를 뚫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벤투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들어 홍철, 손준호, 백승호, 이강인, 황의조를 넣으며 변화를 줬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결국 한국이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후반 31분 이강인의 프리킥이 수비 맞고 흘렀고 이것을 백승호가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남과 동시에 한국 대표팀 감독인 벤투는 경기가 끝난 직후 인터뷰에서 미래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여정은 오늘로 마무리한다. 9월부터 생각했던 것이고 선수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했다. 오늘이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향후 거취를 고민할 것. 선수들과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내 결정을 말했다. 결정은 이미 지난 9월에 이뤄졌다. 우리 선수들이 이뤄낸 것에 대해 고맙다. 그동안 한국을 이끌 수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다. 우리 선수들은 나와 4년 4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훌륭한 실력을 보여줬다. 오늘 경기도 대담하게 잘 뛰었고 최선을 다했다.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선수 가운데 최고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또한 통역 측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라고 벤투 감독의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화제인 인터뷰는 벤투 감독의 발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브라질에서 한국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네이마르 선수의 발언이 한국과 영국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한국 브라질전은 네이마르의 출전 여부 소식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네이마르는 세르비아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발목을 다쳐 3차전에 결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네이마르는 손흥민과 국가 대항전에서 2차례 대결했는데 모두 네이마르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2013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진 평가전에서는 네이마르가 프리킥으로만 2골을 터뜨리며 브라질의 2대0 승리를 이끌었고 올해 6월 같은 곳에서 치러진 맞대결에서는 브라질이 5대1로 승리를 챙겼는데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네이마르가 한국과의 경기를 평가하는 인터뷰를 하던 도중 뜻밖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한국전과의 경기 중 골을 넣을 때마다 감독과 함께 세러머니를 했다. 이는 상대팀에게 매우 무례한 행동일 수 있다. 무슨 의미였나? 또 이번 경기에서 가장 위험 선수였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저조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네이마르는 우선 저에 대해 응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써서 브라질이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춤 같은 경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이 결과를 냈을 때 하는 긍정적 부분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 한국의 약점을 공략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저조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 마스크의 영향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 계속해서 필요 이상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봤는데 마스크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매우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양 팀 전부 다 전 후반 선수들이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준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합니다. 특히 한국팀은 절대 얕볼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면서 열심히 경기를 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계속 승리하는 것이 목표고 저희 꿈이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해당 인터뷰 속 내용에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팬들 및 많은 해외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부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제대로 치유하지도 못하고 토트넘으로 복귀할까봐 걱정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처럼 4강 진출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아쉽지만 좋은 경기였습니다. 페널티킥은 분명 오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더라도 공정하게 경기 운영을 했어야 했는데 우루과이에게 유리하게 판정했던 주심이 오늘도 많이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잘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인 즉슨 손흥민 선수 다친 곳이 진짜 걱정이었는데 이제 병원 가서 치료 잘 받고 푹 쉬시고 4년 뒤에 더 좋은 결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경기였고 한국 선수들은 이제 패배에 대해 길게 생각 말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조별리그까지는 정말 잘한 게 맞다. 강팀에도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잘했는데 왜 16강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지는지 모르겠다. 브라질이 강팀인 것도 맞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16강에 올라갔다는 점에 만족한 것 같아 보였다. 벤투님 수고 많았는데 끝내 이강인 선수는 후반에 넣었네요. 강인이만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왜 그랬나요? 포르투갈전에도 벤투 선생 자리 지켰음 이강인이 조커였겠죠? 페널티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선수가 올 걸 예상하고 그 발을 걷어찼다는 황당한 판정이죠. 두 번째 골이 사실상 선수들의 사기를 초반부터 꺾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더욱 큰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토트넘으로 화려한 복귀 기다릴게요. 한국 선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패 상관없이 이제 푹 쉬면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